보기 싫었던 인간들도 하나둘씩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다시는 우리가 보기 싫었던, 아니, 봐서는 안 되는 인간도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름 아닌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문재인 뒤에다가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 것조차 소름이 끼칩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었을 때 했던 것들을 보고 있으면은 그냥 철저하게 북한의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을 파괴시키려고 했던 사람이다. 뭐 그 이상도 이하도 다른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제가 한번 문재인이가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판문점 선언이다 뭐다 완전 생쇼 아니었습니까? 뭐 그 평화라고 하는 게 외친다라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주한미군을 몰아낸다라 그래서 평화가 생기겠습니까? 대한민국 없어지기만 하겠지. 뭐 그런 식의 생쇼를 하면서 그때 문재인이가 다리 위에서 김정은한테 전달했던 USB, 이 USB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문재인이가 다시 이제 그 평선 책방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뭐 소득주도 성장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조금씩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저는 대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거 다 제쳐놓고 USB 문제에 대해서 가장 긴급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은 재판까지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선에서 끝나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장관이 뭐 지 혼자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윗선, 즉 문재인까지도 이 수사가 이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지금까지 USB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제가 간략하고 조금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문재인과 김정은 두 사람이 다리 위에서 만났을 때 USB 하나를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이 어떻게 공개가 됐냐? 뭐 멀리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입모양도 제대로 확인이 안 됐는데 딱 한 글자 발전소라고 하는 말이 정확하게 카메라에 이제 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아니 도대체 문재인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하고 있는데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발전소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뭐가 있냐? 혹시 북한에다가 원전을 지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고 USB를 건넸다라고 하니까 그 USB에 원전과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겠네 라는 식의 의혹이 증폭이 됐던 거죠. 그래서 김의겸이가 그때까지만 해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문재인한테 자기가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서 USB 안에 발전소 관련된 사안이 들어가 있다라고 분명히 김의겸이가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당당하게 USB 안에 발전소와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다, 원전과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될 내용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그냥 공개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공개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대통령 기록관에조차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던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의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재인이라고 하는 인간이 국내에서는 뭐라고 탈원전을 해서 대한민국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사실상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려고 하는 여적죄라고 해야 될까요? 반역죄라고 할까요? 그거를 생각하고 있었구나라고밖에 볼 수가 없었죠. 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문재인이가 아주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탈원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탈원전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급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감사원이 보기에도 의심스러웠던 것이죠. 대번에 그래서 탈원전 사업에 대한 감사가 진행이 됐죠. 그랬더니만 어떻게 했습니까? 놀랍게도 산업부 공무원들이 자료 444개를 마치 첩보 영화를 찍듯이 삭제를 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삭제를 하고 났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수사를 해가지고 도대체 그거 시킨 사람이 누군지 그거 뭐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였어요? 놀랍게도 신내림을 받았나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공무원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공무원입니다. 감사가 이루어지기 전날 감사와 관련된 파일을 444개나 삭제를 했다라고 하는 대범한 일을 저질렀어요. 이건 누가 보든 전에 구속감인 거거든요. 이런 대범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도 뭔가 믿을 만한 윗선이 있으니까 뒷배가 있으니까 그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뒷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수사를 받으면서 윗선을 물어봤을 때 신내림을 받았나봐라는 얘기를 한다.
글쎄요, 이 정도로 제가 보기에 강력한 윗선은 대통령 말고는 없었을 겁니다. 자, 감사원에 이렇게 감사를 진행하고 난 뒤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거를 이제 수사로 넘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검찰로 넘어가가지고 관련된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조차도 감사원을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검찰까지도 그때 문재인 정부가 방해를 했었는데요. 어떤 식이었냐? 대전지검에서 이 산업통상부와 관련된 탈원전 이 문제를 수사를 했었죠, 그렇죠? 쭉 수사가 진행이 돼서 23일 날 이제 내일 영장 보고서를 보내겠다, 영장을 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만 24일 다음 날이 됐더니 바로 대번에 추미애가 뭘 했던 거예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내렸던 겁니다. 대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때 당시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요. 그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돌아와가지고 제일 첫 번째로 지시를 내렸던 게 원전에 대한 강제 수사였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충격적인 내용들이 드러나게 됐는데요. 첫 번째 일단 어떤 내용이 드러나게 됐냐? 2018년도 4월 달 초에 문재인이가 한마디 했죠. 야, 도대체 영구 가동 중단이 언제 결정되냐라고 보좌진에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 한 가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속전속결로 탈원전이 이루어졌던 것인데 그렇게 속전속결이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뭐까지 있었던 거예요? 경제성 조작에 대한 압력까지도 이루어졌다라는 게 검찰 조사를 통해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탈원전을 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원전, 심지어 박근혜 정부 당시에 그 원전을 다시 재가동하기 위해 가지고 수백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전의 경제성을 조작함으로써 야, 이 원전은 경제성이 없는 원전이다. 그러니까 폐기 처분해야 돼. 라는 식으로 자료를 조작했다라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가지고 삭제했었던 파일 복구가 됐는데요. 그 파일을 복구해 보니까 다음 같은 폴더가 등장을 했죠. 뽀요이스라고 하는 핀란드어입니다. 바꿔 얘기해서 북쪽에 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 파일에 들어가 보니까 북원추, 뭘 추격한 거겠습니까? 북한 원전건설 추진 방안을 추각한 폴더가 등장을 했고 그 폴더 안에는 실제로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원전 지원해 줄지와 관련된 방안이 담겨있는 파일까지도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게 뭐냐? 저 지금 폴더에 들어가 있는 파일, 북원추라고 하는 저 파일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데 이것도 듣고 계시면 아마 화딱지가 나가지고 영상을 꺼버릴 수도 있어요.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산업부가 당시에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뭐 당연히 공개할 수밖에 없겠죠. 검찰 조사를 통해서 드러났으니까. 자, 그런데 그 파일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 세 가지 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첫째, 북한 내 원전을 건설하겠다. 두 번째, DMZ에 건설하겠다. 세 번째, 신한울 원전 3, 4, 5기를 통해 전력 송전하겠다. 요 세 가지 안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세 가지 전부 다 뭐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여적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에는 탈원전을 하고 그리고 탈원전을 하기 위해서 경제성 평가까지도 조작을 했다라는 게 드러난 마당에 북한에다가 원전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누가 보든지 간에 여적죄인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북한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다르게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게 뭐냐? 이제 와서 보면 또 기가 막힌 건데 그런 식으로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핵 연료는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IAEA 감시를 통한 북한 내처분, 남한 내처분, 제3국 반출 등이 검토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IAEA 조사에 대해서 어떤 식의 반응을 보이는지 알고 계시죠? 뇌물을 받았다는 듯 믿을 수 없다는 듯 별승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IAEA 감시를 통해 가지고 일본이 지금 처리수입니다. 그거는 심지어 처리수를 방출하는 것까지도 민주당이 지금 당론으로 하다시피 해가지고 저렇게 반대하고 있는 와중에 문재인 정부 때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IAEA 감시를 통해서 심지어 남한 내에서 핵 연료를 처분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산업부가 검토했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진짜 여적죄 말고는 다르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더 또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요. 아까 전에 사만에 보게 되면은 신한울 원전 3, 4, 5기를 갖다 통해 가지고 전력을 보내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저는 진짜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갖고 있던 생각은 뭐예요? 이미 신한울 3, 4기가 어떻게 된 상태예요? 백지화가 된 상태 아닙니까? 탈원전을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백지화가 됐던 원전을 다시 재개하고 전력을 생산해가지고 북한에 보내겠다라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3, 4, 5기를 그냥 없애버리겠다라는 것이고 북한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없애버렸던 원전을 다시 복구시키겠다라는 거니까 철저히 지금 문재인 정부의 머릿속에는 뭐밖에 없었던 겁니까? 북한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반드시 다시 수사를 통해 가지고 그 윗선까지 밝혀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산업부 공무원이 감사를 하루 앞두고
파일을 444개나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신내림을 받았다보다 도대체 윗선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신내림을 받았다보다 이따위 소리를 했는데 그 윗선이 도대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누가 보든지 간에 문재인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수사를 완벽하게 우리가 재개를 해가지고 지금 뭐 그때 산업부 장관 뭐 이 정도 선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문재인의 연관성까지 반드시 파헤쳐야 됩니다. 그게